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다들 난리인데 정작 베이징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그 선언이 맞을까요? 화면에는 분명히 위기가 떠 있습니다. 타이완의 라이칭도 총통이 중국을 향해서 통일 전선을 거부하겠다고 했고요. 베이징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거의 똑같아요. 양안 위기, 전쟁 임박, 초비상. 근데 여기서 딱 한 발만 들어가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진짜 독립을 선언한 나라라면 왜 그 나라에 무기를 팔겠다는 데가 미국 말고는 거의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같은 시점에 라이칭더의 강경 발언이랑 일본 규슈에 내려온 미국 미사일이랑 중국 함정 100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줄로 깨지는지 표면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대만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둔 펜 자료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만이 독립했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강대국의 칩이 된 나라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잃어버리는가, 그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상파 뉴스는 딱 양안 위기까지만 보도하고 끊어요. 그 다음 줄. 그러니까 이 위기로 누가 무기를 더 팔고 누가 권력을 더 오래 쥐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바로 그 다음 줄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먼저 표면부터 보죠.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통일 전선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타이완 안쪽에 친중 세력하고 손을 잡고 안에서부터 정권을 흔들어서 가져가겠다는 그림이에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보수 매체들은 이걸 사실상 독립선언이라고 받았어요. 근데 한풀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발언의 무게중심이 베이징이 아니라 타이베이 안쪽을 향하고 있다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조금 뒤에 짚을게요. 두 번째는 미사일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타이완 인근 바다에서 합동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미사일 한 종류가 아니라 발사대를 옮겨 다니면서 토마호크부터 SM-6까지 갈아 끼워서 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타이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동식 미사일 백화점 같은 거예요. 사거리가 한 16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갖다 놨느냐? 규슈 최남단 간노야 기지예요. 거기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딱 중국이 타이완을 칠 때 출발점이 되는 푸젠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륙정이 바다로 나오기도 전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 미사일이 왜 이렇게 민감한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방어 전략은 단순했어요. 전쟁이 나면 미국 항공모함이 달려올 텐데 그게 가까이 오기 전에 미사일을 쫙 쏴서 못 오게 막는다. 바다에 거대한 출입금지 구역을 그려놓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맺은 협정 때문에 딱 이 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마음대로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협정을 2019년에 트럼프가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무기가 바로 이 타이폰이고 그게 이번에 중국 코앞까지 내려온 거예요. 중국이 수십 년 공들여 쌓은 그 출입 금지 구역을 미국이 거꾸로 뚫고 들어갈 카드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만을 진짜 점령하려면 중국 군대가 바다를 건너가서 상륙을 해야 됩니다. 그 상륙정들이 출발하는 항구가 푸젠성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규슈에 깔린 미사일이 사정권에 넣어버린 거죠. 배가 뜨기도 전에 항구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치는 계산식 자체가 통째로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돌연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앞바다라고 여기는 그 방어선 안쪽에 해군 함정을 100척 가까이 깔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필리핀 쪽으로 내렸어요. 사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중국이 먼저 100척을 들이밀었고 미국이 거기에 받아친 그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건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특히 그 미사일을 콕 집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기서 새우가 누구일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항공모함이 왜 이 타이밍에 움직였느냐는 겁니다. 미국 해병이랑 강습함이
대거 중동 쪽으로 빠지면서 한때 서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란 전쟁 때문에 아시아가 비었던 거예요. 그 빈자리가 보이니까 중국이 백척을 들이민 거고 미국은 부랴부랴 조지 워싱턴함을 내려보내면서 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동맹국들한테는 너무 걱정 마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제스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실제 전쟁 직전이라기보다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국면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죠. 대만이 용감하게 독립을 외쳤고 중국이 발끈했고 미국이 미사일로 받쳐줬다. 깔끔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라이칭더는 지금 독립이 급한 게 아닙니다. 표가 급한 거예요. 민진당이 집권한 지 벌써 11년째입니다. 어느 민주주의 사회든 한 정당이 10년 넘게 해먹으면 피로가 쌓이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의회는 여소야대라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지지층을 결집시켜야죠.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친중이냐 반중이냐 전선을 긋는 겁니다. 타이완 안에는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사람이 30-40%나 돼요. 우리하고 북한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군 내부의 간첩 의혹으로 색출 작업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골마 있으면 중국은 굳이 총 한 발 안 쏘고도 대만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 베이징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이완 유권자를 겨냥한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죠.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미국은 진심으로 타이완을 지킬 생각일까요? 여기서 트럼프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기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책에 이런 장면을 적어놨어요. 트럼프가 자기 책상을 가리키면서 이게 중국이다 하고 펜 하나를 탁 놓으면서 요게 대만이다 했다는 거예요. 펜이요. 책상이 중국이면 대만은 그 위에 잠깐 올려둔 펜 한 자루라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대만은 중국을 흔들 때 써먹는 협상칩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도 판다 안 판다 또 판다 이걸 반복합니다. 무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대만은 미국이 안 팔면 무기를 살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유럽 회사 몇 곳이 있었는데 중국이 무서워서 거의 손을 뗐고요. 그럼 한국은 팔 수 있느냐? 우리도 못 팝니다. 우리가 대만에 방산물자 팔았다가 중국한테 사드 때 같은 경제 보복을 또 맞으면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하고 자영업자한테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방산 기술을 어떻게든 빼가려고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도를 빼갔다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결국 대만이 기댈 수 있는 건 미국 안에 있는 친대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무기를 받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말은 매번 이렇게 험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결국엔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아, 또 저러는구나 결국 주겠지 하면서도 매번 가슴을 졸여야 되는 거예요. 무기 하나 받는데 미국 의회 정치에 운명을 거는 나라. 게다가 국민들의 항전 의지도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도 스스로 살 능력도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겁니까? 워싱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당이 의회를 잡느냐, 그 먼 나라 정치 일정에 자기 나라 안보가 출렁이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엔 또 무슨 기분일까? 이걸 매번 점쳐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교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자기를 지킬 총알 하나는 마음 놓고 못 구한다는 거. 이 아이러니가 대만이라는 나라의 처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중국 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면 내가 대만을 손에 쥐고 흔든다는 그림을 자기 국민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칭도도 시진핑도 사실은 자기 나라 안에 정치적 필요 때문에 수사를 실제보다 훨씬 세게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그림이 하나 더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굳이 미사일 쏘고 상륙정 보낼 필요 없이 대만 안에 있는 그 친중 30-40%를 키워서 선거로 친중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는 대만 해협이 아니라 대만 안쪽 투표소인 겁니다. 라이칭더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전선을 긋는 것도 시진핑이 통일 전선을 미는 것도 결국 같은 한 판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 점령보다는 압박하고 흔들다가 정치적으로 정권을 갈아 끼우는 쪽이 더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이 위기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무기를 더 팔고 누가 권력을 더 오래 쥐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위기가 시끄러울수록 미국 방산업체는 대만에 무기를 더 팔 명분이 생기고 시진핑은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다며 내부 단속을 더 조일 명분이 생겨요. 라이칭더는 그 긴장을 빌려 지지층을 묻고요. 한쪽이 소리치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합창인 겁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그 무대 위에 칩으로 올려진 쪽이에요. 동맹이라더니 칩이었어요. 같은 입으로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죠. 토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칩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결국 대만을 무력으로 칠까요?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안 칩니다. 정치적으로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유럽 지도자들은 끝까지 설마 들어가겠었어요. 합리적으로 보면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트럼프가 이란을 그렇게 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안 한다고 당선된 대통령이었거든요. 역사에 남은 큰 전쟁들도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절대 권력을 쥔 사람, 주변에 예스맨만 가득하고 누군가 옆에서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하고 계속 속삭이면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서운 건 그런 지도자한테는 진짜 정보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보고를 올린 사람은 잘려나가고 됩니다 하는 사람만 옆에 남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진짜 가능한 줄 알게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1인 체제는 바로 그 입구부터 막혀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칩이 되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만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타이푼 미사일 지금은 규슈에 있지만 다음 행선지가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한반도에 깔리면 거기서 베이징까지가 900km 남짓입니다. 그냥 쭉 날아가요. 중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사드 한 포대에 들여놨다가 우리가 어떤 경제 보복을 당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끊기고 한류 콘텐츠가 막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 청구서를 받은 게 누구였습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명동 상인이고 제주 면세점이고 화장품 회사였어요. 결국 평범한 가정이 받았습니다. 미사일 하나 들어오는 게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밥상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어요. 사드는 사실 날아오는 걸 막는 방패, 그러니까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어요. 근데 이 타이푼은 방패가 아니라 창입니다. 베이징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방어 무기 하나에 그 정도 보복을 했던 나라가 자기 수도를 겨누는 창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드 때 받은 청구서가 영수증이었다면 이번엔 청구서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드 보복을 한 번이라도 직접 겪어본 분들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이게 우리한테 진짜 거울이에요. 대만은 과거에 평화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방산을 제대로 안 키웠어요. 대신 반도체 한 곳의 나라의 명운을 다 몰빵했죠. AI 파도 타고 경제 성적표는 화려한데 정작 자기 몸을 지킬 힘은 남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미국이 무기를 팔지 말지 애매하게 굴기 시작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무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대만에 공장 둔 반도체 회사들도 슬슬 미국으로 옮길 생각을 하게 돼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불안해서 자발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대만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무기만 계속 안 팔아도 알아서 옮겨가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 모순이 보이시죠? 입으로는 대만을 지킨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대만을 지탱하던 그 반도체 알맹이를 미국으로 빼가고 있는 거예요. 대만 입장에선 자기를 지켜준다던 그 손이 사실은 자기 곳간을 비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반도체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텐 대만이 그렇게 빼가고 싶어 했던 방산이 있어요.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전차랑 자주포를 수출하고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나라. 이게 대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힘이에요. 무기를 누가 팔아줄까? 매번 미국 눈치를 보는 나라하고 아쉬우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등급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에 다 걸지 않고 스스로 설 힘을 남겨두는 것.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한쪽에선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면서 너희도 분담금 더 내라, 공장 미국으로 가져와라 밀어붙이고요. 다른 쪽에선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가 깔려 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요. 사방이 다 압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쪽한테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보이려고 한쪽으로 확 기울면 그 순간 다른 쪽 칼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쪽에도 운명을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쥔 카드를 최대한 오래 들고 있는 게 실력인 국면이에요. 답답해 보여도 그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역사를 한 장면만 떠올려 볼게요.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 끼었던 조선 말입니다. 광해군은 어느 쪽에도 다 걸지 않고 줄타기를 했어요. 욕은 먹었지만 전쟁은 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조건 명나라 편이라는 명분에 올라탄 세력이 들어서고 나서 결국 병자호란이 터졌고 삼전도에서 임금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명분은 화려했는데 그 대가를 치른 건 백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분위기에 휩쓸려 반사적으로 한쪽에 다 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느 편이냐를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가 아니라 어느 쪽에도 운명을 통째로 넘기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순망치 아니라고 하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대만이 입술이면 그 다음에 실일 리가 누구일지,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면서 나 여기 있어 너무 걱정 마 하는 그 제스처, 동맹 안심시키는 데는 좋아요. 근데 안심하라고 보낸 그 배가 동시에 우리가 다음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미국이 짜고 있는 건 일본 규슈부터 대만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사슬이에요. 중국을 향해 늘어선 미사일 고리들인 거죠. 문제는 그 사슬에서 어느 고리를 어디에 걸지 비용을 누가 얼마나 치를지는 워싱턴하고 베이징이 책상 위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리에 걸려서 보복을 맞고 관광이 끊기고 공장이 흔들리는 건 그 자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만이 지금 그 사슬의 맨 앞고리가 어떤 건지 우리한테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맹은 동맹이되 남이 정한 최전선에 우리 운명을 통째로 얹어주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베이징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대만의 독립 선언이 맞느냐고.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질문 자체가 살짝 빗나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진짜로 신경을 곤두세운 건 라이칭도의 입이 아니라 규슈에 내려온 그 미사일 동그라미였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다음에 어디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만 위기라는 자막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날아올 청구서를 미리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만 얘기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우리 얘기였던 거죠. 중국이 합리적으로만 움직인다면 군사적 모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예수맨만 가득한 1인 체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은 이미 움직였고 함정은 이미 바다에 나와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대만에서 벌어지는 일이 멀리 있는 남의 집 불구경 같지만 그 불씨가 어떤 경로로 우리 마당까지 번지는지 오늘 그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둔 펜일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세요. 다음 국면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